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트렌드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간호학과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20대 중후반 또는 30대까지 때를 놓쳤어도 다시 간호사가 되려는 꿈을 갖게 됐다면 여러가지 대학 진학 방법 중에서 대졸자 전형을 저는 꼭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때를 놓쳤을 때 편입을 고려하잖아요. 편입은 3학년으로 입학하는 거고요. 대졸자 전형은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편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졸자 전형과 편입은 좀 많이 닮아 있는데 또 달라요. 그리고 때를 놓쳤을 때는 왜 대졸자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왼쪽에 보이시는 건 네이버에서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을 치면 저희 취업트렌드 채널, 인플루언서 채널을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어학교육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블로그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역시 이 블로그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저희 채널 방문. 제가 블로그에서도 대학교 간호학과 편입 말고 대졸자 전형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일단 기초적인 내용부터 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간호사가 되려면 꼭 간호학과를 진학해야 될까요? 네, 그래야 됩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국시를 봐야 돼요. 간호사 국가시험. 그거를 보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간호학과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학 방법 두 가지죠. 신입학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편입학으로 들어가느냐.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신입학 하면은 또 정시와 수시로 나뉩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 대졸자 전형은 그럼 어디 있는 거냐? 이 정시, 수시 안에 있는 정원 외로 뽑는 특별 전형입니다. 편입은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편입도 내용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편입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 목표가 수도권 내에 있는 4년제 대학, 일반 4년제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다, 4년제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편입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늦은 나이지만 간호사가 되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려니 어렵고 그렇다고 내신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통 편입을 고려하는데 여러분 편입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졸자 전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은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에만 있는 특별 전형입니다. 전문대학교. 자, 그런데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는 다 4년제예요. 그러니까 전문대에 개설되어 있는 간호학과도 4년제입니다. 전문대에 있는 간호학과 졸업하더라도 취업 잘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늦은 나이에 간호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어요. 근데 열정은 있어. 근데 열정만 갖고 대학을 진학할 수는 없잖아요. 대졸자 전형은 여러 입시 중에서 그래도 들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간호사로 열심히 봉사 정신을 발휘하면서 일하고 싶다, 그럼 대졸자 전형 지원하세요. 편입하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편입이 왜 어려운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려야겠죠. 여러분, 대학 입시는 좀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입시 전문가는 아니에요. 입시 전문가는 절대 아닌데 다만 대졸자 전형에 관해서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잘 알고 편입도 웬만한 이들보다는 잘 압니다. 물론 편입 전문가들 따로 있어요. 근데 편입 전문가들도 어줍잖은 생각으로는 도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정원만 설명하면 됩니다. 정원만 보면 돼요. 그냥 모집 정원만 봤을 때 대졸자 전형이 훨씬 유리해요. 자, 여러분 편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념 한 가지 더 잡아 드릴게요. 편입은 일반 편입이라고, 편입은 크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자격 요건이 달라요. 일반 편입은 전문대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고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만 놓고 봤을 때 학사 편입이 더 유리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통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정원을 봐야 됩니다. 실제 일반 편입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맞냐, 학사 편입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맞냐, 전체로 봤을 땐 학사 편입이 더 많아요. 그럼 모집 정원만 봐야 되느냐, 경쟁률도 봐야 돼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내 경쟁 상대입니다. 그냥 경쟁 상대들의 어떤 학습 능력, 이건 뭐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학습 능력만을 봤을 때 대졸자 전형이 훨씬 낮아요. 만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방식 자체도 간단합니다. 평가를 두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해요. 성적. 그러니까 졸업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면접입니다. 이 면접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 면접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수도권 내에 경쟁률이 높은 곳들은 변별력 때문에 토익 같은 공인 어학 성적을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졸자 전형이 쉽다 얘기가 나오니까 경쟁률이 계속 오른단 말이죠. 기존에 편입 준비하던 이들도 저거 쉬워 보이네 하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지원 자격은 똑같거든요. 대졸자 전형이나 편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 평가가 없어요. 편입처럼. 편입은 편입 영어나 공인 어학 성적 무조건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대졸자 전형 지금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평균! 저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편입보다 훨씬 쉬워요. 편입이랑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정원, 대졸자 전형 충분하고요. 경쟁 상대도 수준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으로 간호학과 진학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무조건 대졸자 전형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황에 맞춰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수능을 준비하거나 내신을 다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편입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편입도 영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대졸자 전형은 일단 입시 과정 자체가 되게 간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적대, 내가 졸업한 대학교 전적대 성적과 면접만 잘 준비하면 물론 경쟁이 요새 치열해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성적을 잘만 만들면 되는 건데 네이버나 구글에서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 검색을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학점은행제 광고가 도배돼 있어요. 왜 그러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미 대학교를 졸업했어도 이 성적, 이 4.5 만점에 4.5 기준으로 봤을 때 2점대다, 3점대인데 3점 초중반이다. 그러면 원서 써도 안됩니다. 그럴 때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취득해서 성적을 새롭게 만들어서 대졸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현재 고졸자, 대학교 자퇴생도 마찬가지죠. 고졸자라면 일단 대졸자 전형을 지원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학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성적을 만들기 가장 쉬운 교육제도가 학점은행제이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바탕으로 대졸자 전형,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치겠고 간호학과 대졸자 전형에 관심 있거나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